안녕하십니까. 영시할씨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104쪽, 105쪽에 실려있는 시고요.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편의 시를 다뤄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81번째랑 82번째 둘 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디킨슨 잠깐 소개하면요. 1830년 출생, 1886년 사망, 그래서 55년 5개월 5일 살았던 분으로 예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보통 사랑이나 이별이나 죽음, 특히 죽음의 이미지가 많이 시에서 좀 드러나는 편입니다. 어떤 영혼이나 천국 이런 것들이 시적 소재로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요즘 나온 영화나 미디어물로는 2016년에 조용한 열정이라는 영화에서 디킨슨의 생애를 다룬 영화가 있었고요. 또 2019년에 애플 TV에서 디킨슨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물을 방영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 드라마들을 본다면은 에밀리 디킨슨의 생애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생애는 1800년대 중후반의 사람인데 당시 생애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출을 많이 한다든지 대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다가 1920년, 50년 거의 몇십 년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평판이 더 좋아진 걸로 유명한 시와 문학적인 깊이가 있는 시를 쓴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 초월주의자라 그러죠. 트랜센덴탈리스트 중에 에머슨 소로, 그 다음에 시인 중에는 월트 휘트만을 많이 꼽는데 저는 에밀리 디킨슨까지 포함시키고 싶은 느낌입니다. 거기서는 비평가의 의견이 좀 갈리는 느낌이에요. 에밀리 디킨슨을 초월주의자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조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의 청교도 신앙 집안이었는데 그곳에 회의감을 느꼈다는 측면이나 아니면 뭔가 초월적인 영혼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아마 초월주의자 입장, 그 직관을 중시하고 또 대자연,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로 본다면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 제목은 Because I Could Not Stop for That. 디킨슨의 시가 사실 제목이 없는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1700여 편을 썼는데 이것도 첫 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stop이나 could 이런 단어들이 대문자로 쓰여지지 않고 그냥 첫 줄을 그대로 제목으로 했고요. 이 시는 또 제목으로는 캐리지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삼행에 보면 캐리지라는 소재가 나오거든요. 캐리지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제목 Because I Could Not Stop for That에서 내가 죽음을 stop for 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stop for는 잠깐 들르다 라는 뜻이 있죠. 잠깐 서서 뭔가 픽업할 때 느낌으로 그냥 죽음을 위해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고요. stop for를 들르다, 잠깐 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글로 번역된 시를 읽어볼 테니까 영어 원문과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번역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음에 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에밀리 디킨슨. 내가 죽음에 들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친절하게도 나에게 들렀지. 마차에 타고 있는 건 우리와 불멸뿐이었지. 우리는 천천히 갔지. 그는 서두를 게 없었어. 나는 내 일과 여과도 제쳐놓았어. 그의 정중함을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원을 이루어 애쓰는 학교를 지났어. 우리는 바라보는 곡식의 들판을 지났어. 우리는 지는 해를 지났어. 아니, 해가 우리를 지나쳤지. 이슬이 떨림과 으스스함을 끌고 왔어. 내가 걸친 옷, 얇은 천에 망사로 된 어깨거리뿐. 우리는 어느 집의 앞에 잠시 멈췄어. 땅이 부풀어 오른 것 같은 집. 지붕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처마 돌림띠는 땅 속에 있었어. 그러고는 몇 세기가 지났지. 그런데 말머리가 영원을 향하고 있다고 내가 처음 추측했던 그날 하루보다 짧게 느껴져. 어떠신가요? 죽음의 이미지가 연상이 되신다면 시를 조금 파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 서두 부분에 죽음을 의인화해서 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신사 같은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신사와 같은 이 죽음이 자신을 마차에 태우고 가는 모습으로 죽음의 이미지를 형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시인들하고는 독특하게 죽음을 대하는 방식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 4행씩 하나, 둘, 셋, 넷, 다, 6연, 24행이죠. 24행으로 된 시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시처럼 이렇게 하이픈이 있다든지 명사는 대명사로 쓴다든지 에밀리 디킨슨만의 어떤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상시니까요. 우리가 조금 곱씹으면서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두 행씩 끊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1, 2행입니다. Because I could not stop for that, he kindly stopped for me. 이렇게 있죠.
첫행 제목처럼 나왔던 내용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I could not 나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stop for death 죽음에게 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위해서 잠시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이행 he kindly 그는 친절하게 stopped for me 나를 위해서 멈춰 주었다. 죽음이 아마 마차를 끌고 있어서 의인화시켜서 자신이 죽음을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죽음이란 존재가 나를 데려다 주었다 일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음은 우리가 자살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3, 4행 볼까요? The carriage held but just ourselves and immortality. 캐리지하고 이모털리티라는 어떤 명사 단어가 나오네요. 캐리지는 원래 마차죠, 마차. 또는 요즘은 마차가 그렇게 많이 교통수 단어로 오진 않으니까 뭐 객실도 되는데요. 여기서 마차라고 할게요. 마차가 hold의 과거예요. held. 마차가 우리 자신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우리는 화자인 I하고 he를 포함하는 ourselves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자신이 되겠죠. 마차가 죽음과 자신을 홀드했다는 얘기는 태웠다 정도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근데 but은 그냥 only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이픈이 있고 생각해보니까 자신과 죽음이 마차에 탔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모털리티를 또 마차에 태운 상태래요. 이모털리티는 모털이라는 단어에서 왔죠. 모털. 우리는 다 모털리티한 존재들이에요. 모털은 죽을 운명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형용사인데 모털리티 하면 모든 생명체들을 뜻하는 말이겠죠. 죽음을 거스를 수 없는 생명체들. 이미 붙었으니까 불멸, 불사신이라는 표현으로 보통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요 시에서 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법한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하면 마차는 우리들, 즉 죽음과 나, 고작 죽음과 나뿐만 아니라 그리고 불멸을 태웠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2연 보겠습니다. 1행입니다. We slowly drove. He knew no haste and had put away. 우리는 we slowly drove. drove가 동사겠죠? 천천히 마차를 탔으니까 지금 천천히 마차를 타고 운행했네. 천천히 갔네. 이렇게 되겠고요. He knew no haste. 그는 알았네. No haste. 서두르지 않음을 알았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겠죠. he는 당연히 죽음이겠고요. 죽음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2연, 2행. And I had put away. put away. 뭐 치우다, 치워놓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죠. 이어서 3, 4행 볼게요. 2연에 My labor and my leisure too. is similar. put away 목적어예요. My labor하고 my leisure가 나의 일. 레이버는 노동 뭐 이런 뜻이죠. 평소의 일과 my leisure 나의 여가. 노동과 여가는 결국 삶의 생활이죠. 결국 그죠? 자신의 일상생활을 치워놓았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죽기 직전이라면 자신이 하는 일들이나 쉬는 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버려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일이나 여가도 또한 제쳐놓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4행에 보면 그 이유가 is civility. civility면 뭔가 정중함, 공손함 이런 뜻이죠. his는 당연히 죽음이고요. 죽음의 예의 바름, 죽음의 공손함을 위해서 자신의 평소에 하던 일들을 제쳐두었다. 내버려 두었다. 재미난 좀 표현이죠.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죽음이 예의 바르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해왔던 일들을 잠시 한 곳에 치워놓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형까지 했고요. 다음 3년의 1, 2행 보겠습니다. We passed the school where children stood at recess in the wing. 3년은 주어가 we 다 우리가 뭐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죠? we는 당연히 지금 화자하고 죽음을 뜻하는 말일 것 같고요. We passed the school. 우리는 학교를 지나갔네. 이렇게 되고 where이하는 학교를 설명해주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where children stood. 아이들이 strive의 과거죠. 애쓰다. 고군분투하다, 노력하다 뭐 이런 느낌의 단어였었죠. 아이들이 애쓰고 있는 학교. 근데 어떻게? At recess. recess는 휴식이란 뜻이 있죠. 원래 휴회, 또 모임에 잠깐 쉬는 것, 휴식, 휴회 또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란 뜻도 되기도 해요. 지금 휴식 때, 쉬는 시간에 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Strove in the ring. 아이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어떤 게임을 하든지 관광수월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원을 이루면서 휴식 시간에 애쓰는 그런 학교를 지나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We passed the field of the gazing rain. We passed the setting sun. 3년의 3, 4행이었고요. 우리는 we passed 지나갔다 fields 들판인데 어떤 gazing grain G를 맞췄네요. 첫 글자를. gaze는 응시하다 바라보다라는 뜻이죠. 바라보는 grain은 곡물이에요. 그죠? 쌀이나 보리 같은 곡물. 그래서 바라보는 곡식이라고 표현했고요. 바라보는 곡식의 들판을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곡식이 바라본다는 얘기는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되는 수확할 때가 된 그 상황을 표현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4행 보면 we passed 우리는 또 지났는데 어디를? setting sun. 요것도 첫 글자를 맞췄죠. SS로. sunrise, sunset 이렇게 표현하니까
지는 해, 일몰을 또 지나쳤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세 군데를 지났는데 인생의 흐름들을 얘기한 거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애쓰는 학교는 인생의 초년기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익어가는 곡식의 들판을 지났다는 얘기는 좀 성인이 되고 장년기까지의 느낌일 것 같고, 세링선은 해가 지는 거니까 노년기, 죽음을 앞둔 그때. 그래서 이 세 인생의 기간들을 우리가 지나쳤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연의 힐링입니다. Well, rather, he passed us the deuce through quivering and chill. 아니면 rather는 차라리 라고 보통 이제 표현하니 we passed us. 그가 우리를 지나쳤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그는 우리의 지금 화자하고 희인 죽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희는 또 다른 희일 겁니다. 죽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태양을 뜻하는 말로 우리가 봐서 우리가 태양을 지난 게 아니라, 지는 해를 지나간 게 아니라 태양이 죽음과 우리가 탄 마차를 지나갔다. 오히려 해가 떠서 이렇게 지고 있잖아요. 해의 입장에서 지금 본 듯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우리를 지나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기준을 지금 화자와 나는 개인의 죽음, 자신의 개인의 죽음에서 봤지만, 어떻게 보면 태양은 모든 사람들의 죽음들을 다 아우르고 지켜보는 입장이잖아요. 시야가 좀 거시적인 느낌으로 펼쳐지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the deuce, 이슬이 draw, 끌고 오다. draw는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끌고 오다의 느낌이 있으니까 이슬이 끌고 왔네. 둘 다 T를 맞췄죠. 이것도 무엇을 끌고 왔느냐, 퀴버링과 취를, 목적어가 두 개로 된 draw 동사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퀴버가 떨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떨림, 이런 거죠. 떨림과 칠, 아주 추움, 으스스함, 이런 뜻으로 많이 이해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떨림과 으스스함을 가지고 왔네. 겨울철이나 아니면은 겨울을 끼고 있는 초봄, 늦가을, 이때 이제 오전에 새벽에 이슬 맺히고 그러면 좀 날씨가 한기가 있잖아요. 그때의 느낌이 연상되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오니 곧사머, my gown, my tippet, 오니 튀오. 좀 특이한 명사들이 나오죠. 요거는 하나의 그냥 명사 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떨림은 어떠냐면 오니 곧사머. 곧사머는 시어에서 그 전에 다른 시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원래 거미줄입니다. 곧사머는 거미줄이란 뜻이 있고 아주 얇고 이게 고운 실, 면직물 같은 걸 뜻하거든요. my gown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일단 쥐줄을 맞췄고, 뭐 잠옷과 같은 이렇게 하늘하늘하고 부드러운 옷들을 뜻하는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얇고 고운 옷, 즉 나의 가운을 위해서 떨고 있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my tippet. tippet은 성직자들이 이렇게 딱 매는 어깨걸이 같은 것들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는 예전 여성 옷들에서 보이는 이렇게 목에 거는 스카프 같은 것들, 그런 장식물 중에 하나예요. 어깨걸이라고 일단 직역은 했는데 우리에게 딱 맞는 표현이 없어서 나의 티펫. 성직자들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장례식에서 입을 법한 그런 느낌, 옷 소품이 될 수 있겠고요. 오니 튜. 튜는 망사처럼 된 천을 뜻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여성 옷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죽음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듯한 어떤 제복이나 의복, 그런 느낌의 소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해석은 나의 얇고 고운 가운, 또 나의 스카프, 또 망사로 된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두 행은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특이한 어떤 그 죽음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옷과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하여튼 얇은 옷과 그다음에 어떤 스카프나 망사로 된 옷들, 이런 것들 이 죽음의 이미지로서 톡톡톡 던져놓은 느낌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연의 일행이죠. We paused before the house that seems the swelling of the ground. 우리는 pause, 잠깐 멈추다 라는 단어죠. 잠깐 멈췄대요. 어디 앞에? Before house that, 데디아의 집 앞에. 근데 그 집은 어떠냐? seems, 뭐처럼 보인대요. 뭐처럼? swelling of the ground. 땅에 swell이 부풀다라는 동사에 ing 붙인 거죠. 그래서 부풀어 오른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 부풀어 오름과 같이 보이는 집 앞에서 섰네. 이 땅에 부풀어 오름은 결국 grave를 뜻하는 말이겠죠. 무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3, 4행 The roof was scarcely visible, the cornice in the ground. The roof, 지붕입니다. 지붕은 scarcely, hardly 비슷한 단어죠. 거의 보면 아니다. visible, 지붕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그 집이라 함은 원래 이렇게 지붕이 있고 안에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부푼 땅처럼 보이는 집이라 그랬고 결국 무덤을 뜻하는 말이었고요. 근데 이 집과 같은 무덤은 지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cornice, cornice는 처마 밑
빛이에요. 옛날 지붕의 처마 밑에 보면은 어떤 문양이나 장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처마 돌림띠라고 하는데 처마 밑에 장식물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처마. 사실 지붕이 없으니까 처마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무덤을 지금 집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죽음의 이미지로 그건 땅 속에 있는 처마이고, 그 다음에 지붕 자체는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 부풀어 오른 듯한 것으로 보이는 집 앞에서 잠깐 멈춰 섰다. 그런 이미지로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년 볼까요? 1링입니다. Since then, 'tis centuries. And yet feels shorter than the day.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이렇게 무덤 앞에 지난 이후로, 'tis centuries. 'tis는 it is의 줄임말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이후로 여러 세기였네. 여러 세기가 지났네.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feels shorter than. 더 짧게 느껴지네. 그때 이후로. than the day. 그날보다도 더 짧게 느껴지네. 일단 직역은 이렇게 되죠. 그날에 대한 설명이 요 이후의 3, 4행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3, 4행이 the day를 수식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3, 4행 보면 I first surmised the horse's head were toward eternity. 내가 first 처음으로 surmise는 추측하다, 추정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내가 처음 추측했던 그날 뭐라고? 여기도 끊어야 되겠고요. 대 정도가 생략되어 있고 the horse's head가 주어, were가 동사겠죠. 말의 머리가 horse's head, 말의 머리가 were 있었다. 어떻게? toward eternity, eternity 영원이죠. 영원으로 toward니까 향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말의 머리가 영원으로 향하고 있다고 처음 추측했던 날, 그때보다 더 짧게 느껴진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지금의 화자는 아이는 데스하고 같이 캐리지에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쭉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인생들을 요 3년에 보면 학교도 지나고 들판도 지나고 지는 해도 지나면서 쭉 살아왔던 과거의 삶들을 좀 돌이켜 보다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약간 추위를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와서 잠깐 멈추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상황인데, 인생이. 근데 그리고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났나 봐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마차를 탔을 때, 즉 자기가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꼈을 때, 요거는 나는 영원히 살겠지, 아니면 또 다른 인생으로 살겠지, 이렇게 추측을 했었나 보죠. 말머리라 하면 마차를 끌고 가는 지금 말머리일 것 같아요. 그 말이 영원을 향한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삶이 있겠지라고 뭐 했던 그 날보다도 오히려 더 짧게 느껴진다. 죽었던 그 긴 기간이 오히려 더 짧게 느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또 상상하면서 디킨슨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어떠신가요? 이것도 이제 죽음에 관한 에밀리 디킨슨만의 아주 특이한 시인데요. 그 전에 자기 앞집에 그 죽음이 왔네, 장례식이 있었네, 자기 머릿속에 죽음이 있네, 이런 식으로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 무덤과 관련된 이미지, 또 거기서 확장돼서 영원, 뭐 천국,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하는 디킨슨의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멘터리 보면서 한번 요점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Because I could not stop death is an exploration of both the inevitability of death and uncertainties that surround what happens when people actually die. 여기서 키워드는 inevitability, uncertainty. 이게 괜찮을 것 같죠? Because I could not stop death. 요 시의 제목이었어요. 그죠? 내가 죽음에게 잠깐 들릴 수 없었기 때문에 라는 시는 exploration, 일종의 탐험이다. 탐구입니다. 무엇의? Both the inevitability of death and the uncertainties죠. both A and B의 구문이죠. 첫 번째로 inevitability, 피할 수 없음 이라고 보통 번역하는 불가피함이죠. 죽음의 피할 수 없음, 죽음의 불가피함과 B에 해당하는 부분 uncertainty, 불확실함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불확실성, 둘 사이에 대한 탐구입니다. 근데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That surround what happens, 에워싸인 불확실함.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when people actually die, 사람들이 실제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게 될 때 발생하는 것에 에워싸인 그런 불확실성, 그 다음에 죽음의 피할 수 없음, 숙명성,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시입니다. 포엠 A woman takes a ride with the personified death in its carriage, by all likelihood heading towards her place in the afterlife. 이 포엠, 이 시에서 a woman, 한 여자 캐릭터가 아무래도 death를 남성으로 보고 그 남성이 자신을 마차에 태웠다 그랬으니까요. 자신을 여자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Take a ride, 뭔가 탈 것, 교통수단을 타요. 마차를 타죠. 누구랑? personified death, 의인화된 죽음이랑 함께. 어디에? in his carriage, 그 죽음의 마차에. 근데 어떠냐면 by all likelihood, likelihood는 like가 이제 뭐뭐처럼의 뜻의 의미로 이제 가망성이란 뜻이거든요. 보통 가능성, 뭐뭐할 공산이 크다 할 때 공산이란 뜻인데, by all likelihood 해서 뭐뭐할 가능성으로 틀림없이 거의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헤딩, 향하면서, toward, 어디로? in a place, 자신의 곳으로, 어디에 있는 in the afterlife,
애플라이프는 사후세계죠. 내세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삶의 이후니까 사후세계의 그녀의 자리, 무덤일 수 있겠고요. 그 무덤을 향해 틀림없이 향하면서 죽음이 의인화된 죽음이 마차에 태우는 상황에서 여성이 그 마차를 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In a poem, because I could not stop for death, Emily describes the close encounter with death and immortality. 이것은 immortality, C어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음에 들 수 없기 때문에 라는 그녀의 시에서 에밀리 디킨스는 describes, 묘사하고 있습니다. A close encounter, 아주 밀접한 만남이죠. 가까운 만남, 누구와? with death. 죽음과 그다음에 immortality, 불멸성. 불멸성을 하나 더 언급해 주네요. 시어에도 있었으니까요. She uses personification to portray death and immortality as a character. 화자인 그녀는 또는 에밀리 디킨스는 uses, 사용합니다. 뭐를? personification, 의인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24년 임용 시험에 보니까 이 personification을 묻는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테드 휴즈의 시에 의인화라는 단어였죠.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To portray,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의인화를 사용합니다. 누구를? Death and immortality, 죽음과 불멸을. 근데 뭐로써? As characters, 등장인물, 캐릭터로서 죽음과 immortality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Her familiarity with them at the beginning of the poem causes the reader to feel at ease with the idea of death. cause가 동사일 것 같고요. Her familiarity, 그녀의 친숙함, 누구랑? with them. them은 death하고 요 immortality겠죠. 죽음과 불멸과 함께한 데 있어의 친숙함. 어디서? At the beginning of, 시작에서. 무엇이? of the poem. 이 시의 초반에 이 death나 immortality와의 어떤 친근함은 causes, 초래합니다. 유발합니다. The reader, 독자가 뭐하도록? To feel at ease, 편안함을 느끼도록. 무엇과? With the idea of death, 죽음이라는 개념과 죽음이라는 사상에 편안함을 느끼도록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죠? 뭔가 신사가 어떤 숙녀를 이렇게 에스코트 하듯이 죽음이 화자를 모시고 있는 그런 장면들로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독자로서는 뭔가 잔인하거나 무섭다라는 죽음보다는 신사의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However, as the poem progresses, a sudden shift in tone causes the reader to see it for what it really is, the cruel and evil. However, 그러나 as the poem, 시가 progresses, 전개됨에 따라서 a sudden shift,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어요. in tone, 어조에 있어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causes, 요게 동사겠죠? 또 초래합니다. 유발합니다. 독자에게 뭐하도록? to see it, 이 죽음이 for what it really is, 정말 죽음이란 게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독자를 유도하는데, 죽음이 어떠냐면 cruel and evil,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또 악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독자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이 어조의 변화이고 이 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고 또 무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모시고 가다가 지붕이 없는 집에, 즉 무덤에 이제 도달하게 되고 처음에 영원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긴 기간이 오히려 짧게 느껴진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서 어조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죽음에 관한 이미지라서 그렇게 막 유쾌하거나 신기한 시라기보다는 죽음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특이하게 우리가 신선하게 볼 수 있는 에밀리 디킨슨의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줄 평은 여행에 항상 끝이 있듯이 삶의 여정의 끝은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죽음이 아무리 예의가 있어도 친구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